드디어 2장입니다. 자, 2장에서는 자, 우리 1장에서 자바 개발 환경 JDK를 설치했죠. JDK 구성 요소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JDK 구성 요소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우리 명령 프롬프트죠. 도스라도 그러죠. 명령 프롬프트에서 우리가 자바로 간단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우리 실습 예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JDK가 각 단계별로 어떻게 실행해서 하나의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가,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는 요 과정으로 우리가 헬로 월드 메시지를 명령 프롬프트 또는 콘솔이라고 하죠. 콘솔에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편집기에서 헬로 월드 자바 파일을 생성해야 되죠. VS 코드를 우리가 설치했죠. VS 코드에서 새 파일을 선택한 후, 자, 요 위치에 헬로 월드 자바, H하고 W가 대문자죠. 동일하게 저장을 한다 이거죠. 저는 C 드라이브 밑에 자바 밑에 CH02 폴더 아래 헬로 월드 자바로 저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장하는 위치는 어디에 저장해도 상관없죠. 근데 실습을 위해서 요 위치에 저장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자바 코드를 작성한 후 저장을 누릅니다. 자, 보면 자, 각각의 기능은 우리 뒤에서 이제 설명하니까 일단은 이런 형식으로 작성하는구나 이렇게 아시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퍼블릭 클래스 헬로 월드, 요 헬로 월드가 파일명과 같아야 되죠. 그리고 클래스 영역을 나타내는 블럭이죠. 그 클래스 영역 안에 자바 프로그램 시작점을 나타내는 메인 메서드를 작성해 줍니다. 자, 메인 메서드 작성할 때는 자 메인 메서드도 지금 보면 그 메인 메서드의 실행 범위를 나타내는 블락이죠. 블락에 대해서 자, 이런 식으로 들여쓰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메인 메서드 안에는 자, 프린트 ln에서 헬로 월드 메시지를 콘솔로 출력하라는 실행문을 이런 식으로 작성해 줍니다. 당연히 그 실행문도 메인 메서드 블락에 대해서 탭 들여쓰기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해야 되겠죠. 자, 실행하기 위해서는 명령 프롬프트를 하나 띄운다 이거죠. 띄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작성한 자바 파일이 있는 폴더로 이동해야 되겠죠. 그 명령어가 cd다 이거 change 디렉토리 명령어. 자, 보면 명령 프롬프트 실행한 후에 자 cd 해서 역슬래시 하면 여기 있죠. 루트 디렉토리 이동합니다. 윈도우는 C 드라이브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경로를 찾아가는 거죠. cd 자바면 C 드라이브 밑에 자바 폴더로 이동하라. 다시 cd ch02 하면 자바 폴더 아래에 있는 ch02 폴더로 이동하라는 의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dir을 치면 그 폴더 안에 있는 파일 목록을 출력하라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hello world 자바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 이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작성한 자바 코드를 실행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작성한 자바 코드는 CPU가 바로 인식을 못하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성한 자바 코드는 사람 입장에서 컴퓨터에게 명령하는 명령문이죠. 컴퓨터는 이 명령문을 해석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학습했듯이 이 코드를 우리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이진 코드로 변환해 줘야 되죠. 그게 컴파일링이죠. 컴파일링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죠. 보면 자바에서 컴파일은 java c.exe 명령으로 수행한다 이거죠. 자, 형식이 있죠. 보면 명령 프롬프트에서 java c 써주고 한 칸 띄우고 요게 파일명을 써주면 된다 이거죠. 확장자까지 나타나는 파일명을 써주면 된다 이거죠. 얘가 있죠. java c 띄우고 hello world java. 실제 컴파일을 하죠. java c hello world java. 아무 에러 메시지가 없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dir을 해서 보면 자, hello world class 파일이 생성이 됐다 이죠.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컴파일하면 요런 클래스 파일이 생성이 된다 이거죠. 만약에 에러가 있으면 생성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컴파일하면 실제 CPU는 hello world class 요걸 실행하는 거죠. 이제는 CPU가 인식할 수 있는 이진 코드로 된 파일이 존재한다 이거죠. 그럼 실행할 수 있겠죠. 실행하는 명령어는 java.exe 명령어를 사용한다 이거죠. 형식 있죠. 보면 java 써주고 띄우고 뒤에 파일명만 써주면 된다 이거죠. 얘가 java 써주고 hello world. 자, 실행하죠. java hello world 하면 자, 이런 식으로 hello world가 출력이 된다 이거죠. 자, 우리가 여기 지금 java c.exe나 java.exe를 사용하고 있죠.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1장에서 패스 환경 변수에 java underbar home 환경 변수를 이용해서 빈 폴더의 위치를 우리가 패스 환경 변수에 지정해 놨죠.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에서 우리가 명령어를 실행을 하면 당연히 윈도우는 패스 환경 변수에 가서 빈 폴더를 뒤져서 java c.exe나 java.exe 명령어를 찾아보는 거죠. 있으니까 실행을 하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한글을 출력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새로운 명령어가 추가가 됐죠. 그러면 반드시 자, 이런 식으로 다시 컴파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스 코드가 변경되면 그 변경을 반영하려면 다시 컴파일을 해야 된다, 그죠? 근데 컴파일을 하면 에러가 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글을 추가하면 인코딩 에러가 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을 에러 없이 컴파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인코딩 옵션을 써줘야 됩니다. 보면 자바 C 헬로 월드 하고 띄우고 마이너스 인코딩 띄우고 UTF-8 이런 식으로 써주고 그 다음에 컴파일을 하면 이번에는 에러가 없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안녕 자바가 출력이 된다, 이거죠? 자, 우리가 헬로 월드라는 간단한 메시지를 출력하는 과정을 자바가 어떤 식으로 컴파일하고 어떤 식으로 실행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걸 바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해야 되겠죠. 새 파일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파일에 뉴 텍스트 파일, 일단 저장부터 하겠습니다. 위치가 C 드라이브 밑에 자바 밑에 자, 새 폴더 ch02 새 폴더 ch02 이름을 hello world.java 확장자가 반드시 .java 해야 됩니다. 저장. 자, 그리고 public class hello world 반드시 클래스명하고 일치해야 된다 그랬죠. 대소문자까지. 자,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 바로 엔터 치면 이행해 보면 바로 드레스가 되죠. public static void main. 자, 그리고 system.out println으로 헬로 월드 문자를 출력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컨트롤 S나 메뉴에서 세이브를 눌러서 저장을 해줘야 되죠. 자, 이제 작성했으면 설명되는 것처럼 이제 컴파일링을 해야 되죠. 자, 명령 프롬프트를 하나 열어야 되겠죠. 자, 열고 자, 여기서 이제 파일이 저장된 위치로 이동해야 되겠죠. cd 역슬래시 cd 자바 cd ch02 자, 그리고 dir 쳐보면 자, 헬로 월드 자바 보이죠? 자, 그러면 이제 컴파일을 해야 된다, 그죠? 자바 c 써주고 파일명 헬로 월드.java 정상적으로 컴파일 됐죠. 에러 메시지가 안 났죠. dir 해서 보면 자, hello world.class 파일이 생성됐죠. 자, 그럼 이제 실행이 가능하다, 이거죠. 자바 띄우고 hello world 파일명만 써주죠. 실행하면 hello world 출력이 되죠. 자, 한글도 한번 출력해 보면 되겠죠. 반드시 실행문의 마지막은 세미콜론을 맞춰야 되죠. 자, 그리고 저장. 바뀐 코드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컴파일을 해줘야 되죠. 자바 C hello world.java 자, 정상적으로 컴파일이 되죠. 이유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작성한 요 코드의 한글 인코딩이 지금 UTF-8이죠.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11도 기본 한글 인코딩이 UTF-8입니다. 반면에 윈도우 10 같은 경우에는 UTF-8이 아니죠. 그러니까 인코딩이 다른 경우에는 에러가 난다, 이거죠. 그러면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인코딩 옵션을 UTF-8로 적용해서 다시 컴파일을 해주시면 됩니다. 에러가 안 나는 경우에는 그냥 진행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실행해보면 자, 이번에는 안녕 자바 정상적으로 메시지가 출력이 되죠. 자, 자바로 헬로 월드 메시지를 출력하는 과정을 한번 실습해 봤습니다. 내용을 좀 추가해보면 자, 책에는 저런 식으로 안녕 자바에서 파일을 하면 인코딩 에러가 발생한다 그랬죠. 근데 방금 실습에서는 에러 발생 안하고 정상적으로 컴파일이 됐죠.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편집기의 인코딩과
제가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11의 인코딩이 UTF-8로 동일하기 때문에 에러가 안 단다 그랬죠. 정확하게는 편집기 인코딩과 명령 프롬프트의 인코딩이 UTF-8로 같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윈도우 10 같은 경우에는 편집기의 인코딩이 UTF-8이고 명령 프롬프트의 인코딩은 MS-949죠. 그러니까 인코딩이 다르니까 컴파일 시 이런 식으로 에러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 알아두세요. 자, 지난 시간에 헬로월드 메시지 출력 과정을 한번 실습해 봤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자바 코드 작성 시 주의해야 될 점이나 작성 규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처음 자바 코드를 작성하니까 이제 코드량이 적죠.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코드량이 점점 많아지죠. 그러면 그때그때 우리가 작성하기보다는 기존의 개발자들이 복잡한 코드를 그래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그런 관례적인 규칙이나 방법이 있다 이거죠. 그 규칙이나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알아보고 바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보면 첫 번째, 자바 클래스명은 파일명과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helloworld.java로 여러분들이 파일을 작성했으면 당연히 클래스명도 helloworld 대소문자까지 같아야 된다 그랬죠. 자바 소스 파일의 확장자는 반드시 .java로 끝나야 됩니다. 그렇죠. 클래스명은 반드시 파일명과 대소문자까지 일치해야 된다 그랬죠. 자바에서는 클래스 이름의 첫 글자는 관례적으로 영문 대문자로 표기합니다.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죠. 보면 public 클래스에서 hello world인데 h가 파일명과 다르게 소문자 h죠. 자, 이런 상태에서 컴파일을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에러가 발생한다 이거죠. 보면 hello world.java 클래스 hello world is public should be declared in a file named hello world.java. 그러니까 클래스명이 소문자 hello world로 시작하니까 파일명도 hello world.java가 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파일명하고 클래스명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자, 요거 h 소문자로 변경했죠. 자, 저장하고 변경됐죠. 그러면 자바 C에서 hello world.java 다시 컴파일 해야 되죠. 컴파일 해보면 자, 에러가 발생하죠. 아까 설명드린 파일명하고 클래스명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파일명을 소문자 helloworld.java로 바꿔주던가 아니면 클래스명을 원래대로 바꿔주는 거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이거죠. 가서 다시 h를 변경해서 저장 후 다시 컴파일 하면 자, 명령 프롬프트에서 이전 명령어를 다시 실행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키보드의 핫살표 중에 위쪽 핫살표 있죠. 그걸 눌러주면 됩니다. 실행해보면 자, 정상적으로 컴파일이 되죠. 두 번째 코딩 규칙이 자바 프로그램의 시작점은 메인 메소드입니다. 자, 메인 메소드 형식이 있죠. 보면 public static void main에서 스트링 써주고 대괄호 열고 닫고 띄우고 args 갈로 닫고 중괄로 요 안에 이제 실행문을 써준다 이거죠. 자, 메인 메소드 앞에 있는 public static void 이런 용어는 우리가 뒤로 가면서 이제 차근차근히 학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형식이 이렇구나. 자바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요 형식으로 메인 메소드를 작성해 줘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지금 아시면 됩니다. 뒤로 가면서 차근차근히 그 의미를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합니다. 자, 보면 이제 에러가 발생하는 애죠. 보면 메인 메소드의 m을 기존에는 소문자인데 대문자로 바꿨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컴파일을 하면 정상적으로 컴파일이 된다 이거죠. 근데 실행을 하면 자, 에러가 발생한다 이거죠. 해석을 해보면 프로그램 시작점이 메인 메소드가 없다 이거죠. 자바 프로그램 시작점에 해당되는 메인 메소드 형식은 public static void main 요 형식인데 요 형식에 해당되는 메인 메소드가 없다 이거죠. 지금 우리는 메인의 m을 대문자로 바꿨죠. 그러니까 대소문자까지 일치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직접 해보면 자, 대문자로 바꿨죠. 자, 그리고 자, 다시 컴파일 하면 컴파일은 되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실행 시에는 자, 이런 식으로 아까 설명드린 메인 메소드를 찾을 수 없다. 시작점에 해당되는 메인 메소드를 찾을 수 없다는 에러 메시지를 발생시킨다 이거죠. 자, 원래대로 바꾸면 자, 저장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컴파일 되죠. 자, 그리고 실행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죠. 자, 자바 프로그램 시작점은 메인 메소드다 이거죠. 요 형식이 일치해야 된다 이거죠.
자, 자바 실행문은 반드시 세미콜론으로 맞춰야 됩니다. 자, 우리 헬로월드 메시지 출력하는 시스템.프린틀n 실행문이죠. 자, 지금 마지막에 세미콜론이 없죠. 없는 상태에서 컴파일을 하면 자, 에러 메시지를 발생시키죠. 마지막에 세미콜론이 지금 빠졌다. 그런 뜻이죠. 자, 해보면 자, 요걸 슬래시 두 번은 주석이죠. 뒤에서 하는데 실행을 건너뛰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자, 세미콜론을 생략을 했죠. 자, 그리고 다시 컴파일하면 자, 에러가 발생하죠. 지금 세미콜론 익스펙티드에서 요 위치에 지금 세미콜론이 빠졌다. 그런 뜻이죠. 자, 다시 추가 후 다시 컴파일을 하면 정상적으로 컴파일이 되죠. 실행하면 헬로 월드 메시지가 출력이 된다 이거죠. 자바 실행문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세미콜론을 붙여줘야 된다 이거죠. 소스 코드 작성 시 반드시 들여쓰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작성하면서도 말씀드렸죠. 자, 보면 자, 지금도 보면 퍼블릭 클래스 헬로 월드 해서 클래스 영역 블락에 대해서 지금 메인 메서드가 위치해 있죠. 요 메인 메서드의 블락이 지금 클래스 블락에 대해서 지금 들여쓰기가 돼 있죠. 한 탭 정도 들었어야 된다 이거죠. 메인 메서드 안에 있는 프린트LN 실행문도 메인 메서드 블락에 대해서 한 탭 정도 들었쓴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자바 코드 작성 시에는 반드시 들여쓰기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들여쓰기를 해줘야지 이제 코드량이 많아지면 그만큼 쉽게 코드를 이해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코드량이 적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복잡한 기능을 자바 코드로 구현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구현해 놓고 이제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보면 자기가 구현한 코드도 잘 이해가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들여쓰기를 습관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자, 보면 앞에 작성한 예제는 들여쓰기가 다 돼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들여쓰기를 안 하더라도 자, 지금 들여쓰기가 안 돼 있죠. 자, 저장하고 난 다음에 컴파일을 하면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정상적으로 다 실행이 되죠. 근데 지금은 그래도 코드량이 적으니까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코드량이 많아지면 이런 식으로 들여쓰기가 안 되고 한 줄에 이런 식으로 다 써버리면 그만큼 코드 이해도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들여쓰기를 해주세요. 콘솔에 출력하는 명령문인 시스템.프린틀n이죠. 자, 시스템.프린틀n 메서드를 이용해서 각각의 행의 문자를 출력한다 이죠. 그러니까 이 프린틀n 메서드는 출력하고 난 다음에 행을 바꾸죠. 그러니까 각각의 줄에 각각의 문자를 출력할 때 시스템.프린틀n 메서드를 사용한다 이거죠. 자, 보면 시스템.프린틀n에서 헬로 월드 출력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시스템.프린틀n에서 자바 프로그램입니다를 출력하면 헬로 월드 자바 프로그램입니다 해서 각각의 줄에 출력이 되는 거죠. 자바 프로그램입니다. 자, 프린틀n. 자, 그리고 컴파일 되죠. 그리고 실행하면 자, 헬로 월드 자바 프로그램입니다. 각각의 행에 출력이 된다 이거죠. 의미는 프린틀n에서 헬로 월드 출력하죠.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한 행에 출력하고 난 다음에 커서가 새로운 행에 위치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프린틀n 자바 프로그램입니다를 실행하니까 다음 행에서 자바 프로그램입니다를 이런 식으로 출력한다 이거죠. 자, 그럼 한 줄에 연속해서 출력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보면 그때는 시스템.프린트 메소드를 이용한다 이거죠. 보면 시스템.프린트에서 헬로 월드 출력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시스템.프린트에서 자바 프로그램입니다 출력하죠. 그럼 이번에는 헬로 월드 출력하고 난 다음에 줄을 안 바꾸고 프린트 메소드를 이용했으니까 자바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같은 줄에 출력한다 이거죠. 자, 해보면 이번에는 프린트죠. 자, 보면 헬로 월드 자바 프로그램입니다. 한 행에 출력이 된다 이거죠.
프린트 헬로 월드 하면 출력했죠. 이때는 이제 프린트 메소드니까 커서가 같은 행에 있다 이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프린트 자바 프로그램입니다 실행하니까 같은 줄에 이어서 자바 프로그램입니다를 출력한다 이거죠. 자, 지금 시스템.println으로 문자열을 출력하죠. 자, 명령 프롬프트를 보면 제가 말씀드렸지, 먼저 시스템.println hello world를 출력하죠. 그럼 출력하고 난 다음에 커서를 새로운 행으로 이동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println 자바 프로그램입니다를 출력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커서를 다음 행으로 이동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종료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자세히 보면 println으로 메시지를 출력한 경우에는 마지막에 빈 행이 있죠. 이유는 마지막에 있는 println을 출력하고 난 다음에 커서가 새로운 행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빈 행이 출력이 된다 이거죠. 자, 반면에 프린트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개 다 프린트죠. 자, 출력하면 자, 헬로 월드에서 똑같이 같은 행이 출력이 되죠. 자바 프로그램입니다를 프린트로 출력했으니까 입니다 다음에 커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료하고 난 다음에 아무런 빈행이 없죠. 여전히 커서가 같은 행에 있다 이거죠. 그 차이점을 잘 알아두세요. 자, 이번에는 주석문이죠. 자, 코드를 설명하거나 특정 코드를 컴파일해서 제외할 때는 주석문을 사용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코드량이 적으니까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뒷부분을 이제 학습하면서 이제 코드량이 점점 늘어나죠. 그때는 이제 각각의 코드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럴 때 이제 주석문을 사용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어떤 코드는 우리가 개발 시에 실행해서 제외하고 싶다, 즉 컴파일해서 제외하고 싶다 할 때 이제 주석문을 사용하면 된다 이거죠. 한 줄 주석문은 코드가 있는 줄에 슬래시 두 문을 사용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 줄은 다 주석 처리가 된다 이거죠. 자, 여러 줄 주석문은 형식이 이렇다 이거죠. 시작할 때는 슬래시 별표고 마칠 때는 별표 슬래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 안에 여러 줄의 주석문을 넣을 수 있다 이거죠. 자, 문서화 주석문은 자, 형식 있죠. 시작할 때는 슬래시 별표고 마칠 때는 별표 슬래시다 이거죠. 작성한 코드를 java.ex를 이용해서 참조 문서로 만들 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JDK에서 제공하는 그 java.ex를 이용해서 우리가 문서에 대해서 주석문을 만들 때 그때 사용한다 이거죠. 당장 초보자한테는 요 문서 주석은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자, 한 줄 주석이죠. 슬래시 두 번에서 hello world 출력, 이런 식으로 코드를 설명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보면 자, 요거는 지금 요거는 실행문 전체를 지금 주석문 처리하죠. 그러니까 요 실행문은 실행을 하지 마라, 그런 뜻이죠. 자, 이런 식으로 주석 처리하고 난 다음에 컴파일로 실행해 보면 헬로 월드만 출력이 된다 이거죠. 주석문이나 주석 처리한 실행문은 실행이 안 된다 이거죠. 자, 한번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한 줄 주석이죠. 헬로 월드 출력. 이런 식으로 주석을 다르다 이거죠. 자, 그리고 사행의 실행문 자체를 주석 처리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실행문을 실행하지 마라, 그런 뜻이죠. 컴파일 하지 마라. 자, 저장 후에 컴파일 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실행하면 헬로 월드만 출력이 되죠. 삼행도 주석 처리하면 아무 메시지도 출력이 안 되겠죠. 아무 메시지도 출력이 안 되죠. 다 주석 처리했으니까 실행할 명령문이 없다 이거죠. 여러 줄 주석문이죠. 문서화 주석을 이용해서 파일을 설명하고 있죠. 한 줄 주석문으로 일일이 주석 처리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자, 이런 식으로 슬래시 별표 슬래시로 여러 줄을 지금 주석 처리하고 있다 이거죠. VS 코드는 툴이니까 여러 줄 주석문 처음에 시작하면 마치는 것도 자동으로 해주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줄 주석이다 이거죠. 자, 저장 후
자,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죠. 문서 주성문은 그 해당 소스 파일을 설명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java.ex를 실행 시 문서 만드는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자, 이 항으로 여러분들이 자바 코딩 시 주의해야 될 규칙이나 관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 학습한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코딩 규칙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코딩 규칙은 따르도록 해주세요. 자, 전 시간에 우리 간단한 메시지 출력하는 과정을 우리가 자바 코드를 직접 작성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메시지를 출력하는가 그 과정을 한번 실습해 봤죠. 자, 그럼 이번에는 1장에 설치한 JDK, 즉 자바 프로그램 개발 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는 JDK의 구성 요소와 각각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기능해서 하나의 자바 프로그램을 프로그래밍하고 그리고 실행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3절에서는 좀 이론적인 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분은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서 이제 자바를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장에 나오는 내용이 좀 이론적이더라도 여러분들이 결국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를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은 알아두시는 게 여러분들이 자바 프로그래밍 하는데 여러모로 유리하죠. 그리고 3절의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 면접이나 인터뷰 때 기본적으로 많이 묻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쉽게 접근하는 것도 좋은데 이제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렵더라도 그게 당장 쓰이고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이제 공부하는 게 그게 바른 길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론적인 걸 좀 학습을 해주세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하는데 훨씬 유리하다 이거죠. 그리고 당장 3절의 내용을 모르더라도 여러분들 다음 장부터 학습하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그 이론적인 내용이죠. 결론은 여러분들이 그 3장부터 학습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코딩해서 실행하면 지금 배우는 JDK가 다 알아서 실행을 해준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바는 고급 언어라 그랬죠. 고급 언어니까 반드시 어제 실습한 것처럼 컴파일링 과정을 거쳤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실행해서 이제 메시지를 출력했다 이거죠. 자, 그럼 이번 시간부터는 JDK 구성 요소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1장에서 설치한 JDK가 우리 앞에서 실습한 코드에 대해서 JDK의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작용해서 하나의 자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가 그 과정을 한번 알아보자 이거죠. 자, 보면 자바 실행 구조죠. 자바는 자 보면 맨 아래 자바가 실행되는 하드웨어죠. PC죠. 구체적으로 CPU겠죠. 자, 그 위에는 이제 운영체제죠. 윈도우즈, 맥, 리눅스, 유닉스가 운영체제가 이제 CPU를 제어를 한다 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운영체제 위에서 자바와 같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는 거죠. 이런 자바는 JDK로 이제 개발한다 이거죠. 자, JDK는 자 보면 크게 개발 도구하고 JRE로 나눈다 이거죠. JDK, JRE 이런 건 다 약자죠. 뒤에서 이제 상세하게 합니다. JRE는 다시 API, JVM으로 구성된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실습한 자바는 이 JDK의 개발 도구에 의해서 실행할 수 있는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제 실습한 우리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싶다. 그러면 이 JRE를 이용해서 실행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운영체제와 하드웨어에 연동해서 원하는 결과를 출력을 한다 이거죠. 자, 자바 실행 구조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JDK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JDK 구성 요소죠. JDK는 크게 개발 도구하고 JRE로 이루어졌다 이거죠. 개발 도구 어제 우리 실습하면서 잠깐 봤죠. 개발 도구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자바 언더바 홈 폴더의 빈 폴더 아래에 있는 실행 파일들이 자바 개발 도구죠. 말 그대로 자바 프로그램 개발 시에 사용되는 도구다 이거죠. 실행 파일로 제공됐죠. 자, JDK는 자바 개발 도구, 자바 툴즈와 자바 실행 환경을 제공하는 JRE로 나뉘어진다 이거죠. 여기 있죠. 자, 먼저 자바 개발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면 방금 말씀드렸죠. 자, 이런 식으로 빈 폴더에 보면 실행 파일들로 제공된다 이거죠. 자, 여러 가지 자바 개발 기능을 제공하는 실행 파일들이다 이거죠. 우리 벌써 써본 실행 파일도 있죠. 우리 자바 C.exe 자바 소스를 클래스 파일로 컴파일 변환할 때 사용하죠.
java.exe 실행 시에 사용하죠. 그 외에 보면 java.exe는 컴파일된 클래스 파일을 자르 파일로 압축을 한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라이브러리나 이런 식으로 개발하면 여러 개의 클래스 파일이 생기죠. 그걸 자바는 라이브러리를 여러 개의 파일을 압축한 자르 파일 형태로 제공합니다. java.exe 자바 소스 코드에 주성문을 추가하는 기능이죠. java.exe는 클래스 파일에 바이트 코드를 출력하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자바 프로그램 시 필요한 기능을 실행 파일 형태로 제공을 한다 이거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 JDK 구성 요소 중에 개발 도구에 대해서 해봤죠. 개발 도구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앞에서 설정했듯이 java 언더바 홈 폴더 밑에 빈 폴더에 실행 파일 형태로 제공된다 그랬죠. 당연히 개발자는 개발 툴 실행 파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소스를 이제 코딩을 했죠. 그러면 컴파일을 한 후 실행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개발자는 개발 도구가 필요하겠죠. 반면에 자바로 만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개발 도구가 필요 없겠죠. 자, 다음은 JRE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바 실행 환경을 줄여서 JRE라고 했죠. 여기 보면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의 약자다. 말 그대로 자바 프로그램이 런타임 실행되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거죠. 자, JRE는 크게 API와 JVM으로 나뉘어진다 이거죠. API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약자죠. JVM은 자바 버추얼 머신의 약자다 이거죠. 자, 요 그림 있죠. 자, 각각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그러면 알아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JRE는 요 단어에서도 설명하는 것처럼 자바라는 프로그램을 일단 만들었으면 이제 실행을 해야 되겠죠. 그 실행할 때 여러 가지 환경을 제공한다 이거죠. 당연히 자바 프로그램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JRE만 있으면 되겠죠. 자, 먼저 API죠.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의 약자다 이거죠. 보면 JRE에서 자바 프로그램 시 사용되는 기능을 미리 만들어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다 이거죠. 자, 무슨 소리냐면 자,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서 여러분들 콘솔로 메시지 출력할 때 사용한 기능이 뭐였죠? 자, 우리 헬로 월드를 콘솔로 출력할 때 system.out.println이라는 메서드라고 했죠. 메서드를 사용해서 출력했죠. 우리가 직접 콘솔로 출력하는 기능을 만들지 않았죠. 벌써 콘솔로 출력하는 기능은 자, 이런 식으로 자바 JDK에서 구체적으로는 지금 배운 것처럼 JRE죠. JRE에서 미리 제공하는 기능이죠. API라고 그러죠. 이런 기능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출력을 했다 이거죠. 자, println처럼 자, API는 미리 JRE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다 이거죠. 뒤에서 우리 이제 쭉 API의 기능을 우리가 배운다 이거죠. 클래스 형태로 제공되죠. 우리 앞에서 API 문서 추가했죠. 뒷장에서 우리 쭉 이제 API 기능을 배우면서 그 API 문서를 참조해서 기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학습을 한다 이거죠. 자, 입문자 입장에서 프로그래밍은 API 기능을 학습해서 원하는 기능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거죠. 자, 우리 프린tln 사용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입문자 입장에서 기능을 일일이 다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입문자 입장에서 프로그래밍이라는 관점은 자바에 제공하는 API 기능을 알아서 그 API 기능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출력하는 과정이다 이거죠. 자, 그런 단계가 여러분들이 이제 쭉 이제 쌓이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새로운 기능을 이제 만들 수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 같은 입문자 입사 프로그램을 한다는 의미는 자바에서 제공하는 API의 기능을 학습한 후 그 API 기능을 우리 적절하게 우리가 원하는 형태에 맞게 적절하게 결합해서 원하는 결과를 출력하는 과정이다 이거죠. 자, 이 API는 이제 우리 뒷장에서 이제 챕터마다 이제 배우는 거죠. 일반적인 자바 프로그램 구조다 이거죠. 보면 여러 가지 API를 조립해서 만드는 자바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바 프로그램의 구조는 우리 뭐 뒤에서 쭉 이제 실습도 하겠습니다만,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저희는 부품, 세부 기능이라고 보면 된다. 기능들이 모여서 자바 프로그램을 이룬다 이거죠. 예를 들어 뭐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회원 기능, 주문 기능, 상품 기능, 뭐 이런 기능이 모여서 하나의 쇼핑몰 프로그램을 만든다 이거죠. 그런 각각의 기능은 또다시 자, 이런 식으로 자바에서 제공하는 API를 조립해서 만들어진다 이거죠. 이런 세부 부품을 조립해서 더 큰 부품을 만들고
그 부품을 또 조립해서 더 큰 부품을 만들고 그걸 최종적으로 조립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이 자바 프로그램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바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어떤 API의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 구조로 되어 있다 이거죠. 자, 지금은 우리가 대략적인 그런 구조만 안다 이거죠. 세부적으로 또 어떻게 다른가는 이제 뒤로 가면서 또 차근차근 학습한다 이거죠. 자, 자바는 오픈 소스죠. 클래스 형태로 제공된다 그랬죠. 또 API 소스도 제공됩니다. 이렇게 보면 홈폴더 밑에 우리 자바 언더바 홈폴더 JDK 21이죠. 21 밑에 LIB 폴더에 보면 자 src.zip 있죠. 요 압축을 풀면 이제 자 이런 식으로 API에 자바 소스 파일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 이거. 폴더 구조를 보면 우리 API 문서 추가했죠. API 문서 패키지 구조하고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 이제 자바 파일을 컴파일해서 클래스 파일로 제공되는 게 API 문서에 추가한 각각의 클래스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자바 파일을 여러분들 한번 보면 각각의 클래스가 어떤 식으로 구현되어 있는가 그걸 알 수가 있다 이거죠. JDK 파일까지는 이제 API 클래스도 rt.jar 형태로 압축 파일이라고 그랬죠. rt.jar 압축 파일 형태로 제공이 되는데 JDK 9부터는 이제 모듈 개념이 추가되면서 자 여기 있는 것처럼 jrt fs.jar 요런 jar 파일로 제공된다 이거죠. 근데 이 압축을 풀어보면 JDK 8 이전에는 rt.jar 압축을 풀어보면 API 문서처럼 패키지별로 클래스 파일이 제공되는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지금 JDK 9부터는 모듈 개념이 추가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됐다 이거죠.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src.zip 압축을 풀어서 각각의 클래스의 자바 소스 파일을 보면 되겠죠. 자, 이상으로 JRE의 구성 요소 중 API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API는 자바에서 미리 만들어서 제공하는 기능 라이브러리라고 보면 된다 이거죠. 클래스 형태로 제공된다 이거죠. 클래스. 우리가 이제 뒷장에서 이제 API 기능을 챕터별로 이제 학습을 한다 이거죠. 자, 그럼 동영상에서 설명한 API 소스 위치를 직접 탐색기로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탐색기를 하나 열어야 되겠죠. 자, 윈도우에서 이제 탐색기 여는 방법은 여러분들 그 키보드에 윈도우 키 누르고 알파벳 2 누르면 되죠. 자,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자바 폴더 밑에 JDK 21 폴더 들어가면 LIB 폴더 있죠. 들어가면 jrtfs.jar가 이제 실질적으로 API 클래스 압축해서 제공하는 jar 파일이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JDK 8 이전에는 압축을 풀면 여러분들이 이제 API 문서에 있는 것처럼 패키지별로 클래스가 제공되는데 JDK 9 이후부터는 이제 모듈 개념이 도입돼서 이제 그렇게 안 보인다 그랬죠. 자, src.zip API 클래스들의 자바 소스 파일이죠. 자, 우클릭해서 압축을 한번 풀어보면 자, src 폴더 생겼죠. 자, 들어가 보면 자, 우리가 학습하는 API 기능은 java.base 패키지에 있다 그랬죠. 자, 들어가면 자바 패키지에 들어가면 자, 패키지별로 지금 API 클래스 제공된다 이거죠. 그 각각의 클래스에 대한 자바 소스 코드다 이거죠. 자, 우리 API 문서 추가했죠. API 문서를 한번 보면 자, 보면 똑같이 모듈 가보면 자, 우리는 java.base죠. 보면 java.io 패키지 java.io 제공되죠. java.io 들어가면 자, 자바 IO에 관련된 클래스들에 대한 목록이 쭉 나오죠. 클릭하면 이제 각 클래스들에 대한 기능이 쭉 나오죠. 똑같이 보면 자, 자바 IO 폴더에 들어가면 자, 해당 클래스에 대한 자바 소스 파일이 제공된다 이거죠. 우클릭해서 자, 이런 식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열으면 자, 자바 소스 코드가 쭉 이제 보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의 자바 클래스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현되어 있나 그런 게 궁금하다 이거죠.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해당 클래스의 소스 파일 이런 식으로 에디터에서 열어서 보면 된다 이거죠.
문서도 보면 지금 java.io 패키지도 io 패키지에 자 이런 식으로 클래스들이 쭉 나열되어 있죠. 똑같이 지금 java.io 폴더에 들어가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버퍼드 인풋 스트림, java 자 이런 식으로 클래스에 대한 자바 파일이 이런 식으로 1대1 매칭이 되게 쭉 이제 제공되고 있죠. 우리가 뒤에서 이제 클래스들의 기능을 배우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더 알고 싶다 이러면 이런 각각의 클래스에 대한 자바 파일을 여러분들이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보면 된다 이거죠. 당연히 JRE에서는 이런 자바 파일에 있는 클래스들을 컴파일해서 클래스 파일로 제공되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jrtfs.jar 요 jar 파일의 소스 파일을 컴파일한 클래스들이 요 jar 파일로 제공된다 이거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 JRE에 대해서 알아봤죠. JRE Java Runtime Environment, 즉 자바 프로그램 실행 환경이다 그랬죠. 자바 개발 툴로 자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자바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을 해야 되겠죠. 이 실행 시에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는 게 JRE라 그랬죠. JRE는 크게 어제 우리가 학습한 API, 자바에서 미리 만들어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라 그랬죠. 클래스로 제공된다 그랬죠. 우리가 뒷장에서 이제 챕터별로 배운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JRE의 두 번째 구성 요소가 JVM이라 그랬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JVM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입문자 입장에서는 좀 이론적인 내용이 많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3장부터 우리 이제 코딩하면서 실습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문자 입장에서 이제 자바를 시작하니까 요 정도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는 게 코딩하는데 훨씬 유리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게 있구나 이제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제 뒷부분 공부하다가 또 궁금하면 또 앞에서 복습하고 이런 과정으로 이제 학습해 주시면 됩니다. JVM, 자, 자바 버추얼 머신의 약자죠. 줄여서 JVM이라고 하죠. 자, 역할은 java.ex를 실행하면 hello-world.class 파일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 JVM이라는 일종의 해석기를 실행하는 거죠. 자, 우리 앞에서 콘솔로 헬로 월드 출력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작성한 헬로 월드.java를 일단 컴파일 해야 되겠죠. 그때 사용한 명령어가 javac 명령어였죠. 자, 그리고 이제 컴파일을 하면 이제 클래스 파일이 생성된다 그랬죠. hello world.class 클래스 파일이 생성됐죠. 자, 그러면 이 클래스 파일을 실행을 해야 되겠죠. 실행했던 명령어가 java.ex죠. 사용 방법은 자바 써주고 띄우고 hello world 클래스는 안 써줬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hello world라는 메시지를 콘솔로 출력을 했다 이거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는 우리가 자바 명령어로 실행하면 hello world.class 파일이 실행된다 그랬죠. 자, 근데 지금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자바 hello world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면 실제 실행되는 순서는 자, JVM이라는 일종의 해석기가 실행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JRE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프로그램이다 이죠. 프로그램 JVM을 먼저 실행하고 난 다음에 자, hello world.class 파일의 데이터를 읽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실행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바의 실제 실행 과정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클래스 파일을 실행하면 JVM을 실행시켜서 클래스 파일의 데이터를 읽어들여서 최종적으로 CPU에게 이진 명령을 전달해서 실행을 한다 이거죠. 자, JVM이 기능이다 이거죠. 자, JVM은 hello world.class에서 바이트 코드를 읽어들여서 운영체제에 전달되면 최종적으로 CPU한테 전달되겠죠. CPU가 인식할 수 있는 이진 코드로 변한 후 CPU에 전달해서 실행하는 요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바에서는 이런 식으로 클래스 파일을 실행하면 JVM이 실행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클래스 파일에 있는 데이터 바이트 코드라고 합니다. 바이트 코드를 읽어들여서 JVM이 실행하고 있는 운영체제에 맞는 이진 코드로 변한 후 CPU한테 전달해서 실행을 한다 이거죠. 요게 자바의 실제 실행 과정이다 이거죠. 해석기의 의미죠. 보면 소스 코드를 바로 실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또는 환경이다 이죠. 인터프리터는 소스 코드를 효율적인 다른 중간 코드로 변환하고 변환한 것을 바로 실행할 수 있다 이거죠. 지금 말씀드린 JVM이 일종의 인터프리터 해석기다 이거죠. 자, 그럼 왜 자바에서는 바로 컴파일된 실행 파일을 바로 CPU가 받아서 실행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중간에 JVM을 실행해서 한 단계 거쳐서 실행하느냐, 그 이유를 이제 알아보겠다 이거죠. 자, 그럼 컴파일러나 자바의
자바의 실행 과정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컴파일러는 대표적인 언어가 뭐 C 언어죠, C 언어. C 언어와 같은 컴파일러의 실행 과정을 보겠다, 이거죠. 자, 컴파일러니까 컴파일링 과정을 거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스 코드를 작성한 소스 파일을 우리가 일단 작성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컴파일 과정을 거치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CPU가 실행할 수 있는 실행 파일, 이진 코드로 이루어졌겠죠. 실행 파일이 생성이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실행을 하면, 자, 이진 코드 명령어를, 자, 운영체제에 먼저 전달되겠죠. 전달해서 최종적으로 CPU가 실행해서 이런 식으로 헬로 월드를 출력한다, 이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실행 과정이죠. 자, 이런 식으로 컴파일링을 하면 소스 파일에 대한 실행 파일이 만들어진다, 이거죠. 자, 그러면 자바의 실행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바도 똑같이 우리가 소스 코드를 입력한 소스 파일을 작성했죠. 자, 그리고 컴파일 과정을 거쳤죠. 그 결과로 생성된 파일이 클래스 파일이죠. 자,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하죠. 자, 실행을 하면 자바는 바로 이런 식으로 운영체제가 입력을 받아서 CPU에 전달해서 실행하는 게 아니고,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이 일단은 JVM이라는 인터프리터 해석기를 먼저 실행을 한다, 이거죠. 해석기.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클래스 파일에 있는 데이터, 바이트 코드라는 바이트 코드를 입력받아서 JVM이, 자, 내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CPU가 인식할 수 있는 이진 코드로 변환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운영체제한테 전달 후 CPU가 실행해서 이런 식으로 헬로 월드를 출력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 자바는 우리 앞에서 실습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컴파일 과정도 거치지만, 자, 실행 시 이제 컴파일 언어와 좀 다른 거죠. 실행 시에는 바로 클래스 파일을 바로 CPU가 실행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중간에 JVM이라는 일종의 해석기를 실행해서 클래스 파일에 있는 바이트 코드를 입력받아서 이진 코드로 변환 후 운영체제 CPU한테 전달해서 실행을 한다, 이거죠. 그 자바는 이런 식으로 중간에 JVM 실행 과정이 한 단계 더 거친다, 이거죠. 자, 그럼 왜 자바는 다른 컴파일 언어처럼 바로 이진 코드를 바로 실행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인터프리터를 하나 거쳐서 실행하는가? 그러니까 자바가 인터프리터 방식으로 실행하는 이유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인터프리터로 실행하면 자바는 코드를 한 번만 작성하면 모든 운영체제에서 실행이 가능하다, 이거죠. 1장에서 JDK 설치했죠. JDK 설치할 때 자세히 보면 우리는 설치 과정에서 자세히 보면, 자, 이런 식으로 리눅스, 맥OS, 윈도우즈 이런 식으로 운영체제별로 이제 JDK를 설치하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윈도우즈 탭을 클릭해서 우리 해당하는 윈도우즈용 JDK를 설치했죠. 자, 자바는 이런 식으로 운영체제마다 설치하는 JDK가 다 다르다, 이거죠. 자, 그 이유는, 자, 그 이유를 이제 보면, 자, 그 이유가 이제 여기 나오는 거죠. 보면, 자, 미리 우리가, 윈도우즈용 JVM, JDK, JVM이 설치되어 있죠. 그러니까 JDK 설치하면, 당연히 JVM이 설치되죠. 그리고 맥 JVM, 리눅스 JVM, 자, 이런 식으로 각 운영체제마다 이런 식으로 JDK를 설치했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우리가 앞에서 실습한 것처럼 helloworld.java 코드 작성 후 이제 컴파일 하면 이런 식으로 helloworld.class 파일이 생성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앞에서 이제 윈도우 환경에서 우리가 실행을 했죠. 그러면,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행을 하면 윈도우즈용 JVM이 먼저 실행이 되죠. 자, 윈도우용 JVM 실행하고 난 다음에 helloworld.class라는 바이트 코드라 그랬죠. 바로 이제 CPU가 실행을 할 수 없다 그랬죠. helloworld.class는 바이트 코드를 읽어들여서 윈도우즈용 이진 코드로 변환하고 난 다음에, 자, CPU한테 전달해서 이런 식으로 helloworld를 출력했다, 이거죠. 자, 이번엔 helloworld.class 파일을 맥 운영체제에 실행하면 맥에 설치된 JVM이 먼저 실행이 되는 거죠. 자, 실행하고 난 다음에 helloworld.class 파일에 바이트 코드를 읽어들여서 이번에는 맥 운영체제에 맞는 이진 코드로 변환하는 거죠. 자, 그걸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컴퓨터 하드웨어죠. CPU겠죠. CPU에 전달해서 이런 식으로 helloworld를 출력한다, 이거죠. 리눅스도 똑같은 과정을 거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바는, 자, 여기 있죠. 원소스 멀티유즈가 가능하다, 이죠. 그러니까 소스를 한 번만 작성하면 어떠한 운영체제에서도 실행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 반면에 여러분들 컴파일러로 작성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자, 이런 식으로 윈도우즈 운영체제에서 여러분들이 설치해서 사용했다, 이죠. 그걸 그대로 맥이나 리눅스에서 사용하면 실행이 안 됩니다. 각각의 운영체제에서 실행되는 이진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만들어줘야 된다, 각각. 그러면 이제 비용이나 시간이 훨씬 많이 들겠죠? 운영체제마다 다 만들어줘야 되니까. 또 다른 운영체제가 출현하면 거기에 또 개발팀을 또 붙여서 그 운영체제에 맞게 또 이제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 반면에 자바는 한 번만 이런 식으로 만들고 나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각각의 운영체제마다 실행 환경만 미리 설치해 놓고 한 번만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컴파일해서 실행하면 다 실행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바가 이제 각광을 받는 거죠. 자바가 초기에 이런 컨셉으로 나왔을 때는 이제 초기 때는 이제 하드웨어 환경이나 이런 게 열악했죠. 그러니까 자바가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초기 때는 그런 여러 가지 제반 환경이 받쳐주지 못했다 이거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점점 발달해서 지금은 이제 메모리 사이즈나 CPU 이런 환경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실행해도 아무 이상 없이 실행이 된다 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웹 개발 같은 경우에 개발이나 테스트는 이제 사용 환경이 편리한 윈도우즈나 맥에서 다 개발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운영을 한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작성한 클래스 파일들을 그대로 리눅스에 업로드해서 실행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자바가 많이 쓰인다 이거죠. 한 번만 여러분들이 작성해 놓으면 어떤 운영 체제에서도 동일하게 돌아간다 이거죠.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 있죠. 카카오톡도 여러분들 보면 안드로이드 폰이나 iOS 폰이나 보면 다 동일한 기능이죠. 그러니까 일반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냥 카카오톡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설치해서 사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데 아니죠. 운영 체제가 다르죠. 다르니까 이제 회사 내부적으로 각각의 운영 체제에 맞는 카카오톡 개발하는 개발 인력들이 따로 다 있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또 다른 운영 체제가 나오면 거기에 또 개발 인력을 배치해서 또 다시 이제 수정하거나 개발을 또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 반면에 이제 자바는 한 번만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모든 운영 체제에서 동일하게 실행이 가능하다 이죠. 그러니까 왜 자바가 이런 식으로 실행 시 JVM을 실행해서 클래스 파일을 읽어들여서 이런 식으로 한 단계 더 거쳐서 실행을 하느냐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다 이거죠. 자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자바 코드를 작성해서 컴파일을 했죠. 그때 생성된 게 이제 클래스 파일이죠. 앞에서는 자 이 클래스 파일을 실행을 한다 그랬는데 엄밀하게 말했으면 이 클래스 파일은 CPU가 직접 실행하는 이진 코드가 아니죠. 바이트 코드로 이루어져. 바이트 코드.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 클래스 파일을 실행을 하면 각각의 운영 체제에 맞는 JVM이 실행이 되는 거죠. 이 JVM은 클래스 파일의 바이트 코드를 읽어들여서 그 운영 체제에 맞게 이진 코드를 생성 후 각각의 이제 CPU에 전달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원하는 메시지를 출력한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실행하니까 자바는 어떠한 운영체제에서도 실행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각각의 JDK를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데 여러분들이 반대로 프로그램을 각각 운영체제마다 개발하려고 하면 비용과 시간이 훨씬 많이 들겠죠. 근데 이 설치하는 과정은 그냥 반나절이면 다 되겠죠. 그러니까 자바는 이런 식으로 JVM을 한 단계 더 거치게 함으로써 원소스 멀티유즈를 실행하고 있다 이거죠. 자, 이상으로 JRE의 구성 요소인 JVM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JVM을 왜 사용하느냐? 그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 JVM을 사용함으로써 자, 이런 식으로 자바는 모든 운영체제에서 동일하게 실행이 가능하다 이죠. 그럼으로써 원소스 멀티유즈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발 비용과 시간을 월등하게 줄일 수 있다 이거죠. 지금 나오는 모든 언어는 다 이런 식으로 자바의 원소스 멀티유즈 기능을 다 따르고 있죠. 파이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코드 한 번만 작성하면 모든 운영체제에서 동일하게 실행이 되는 거죠. 그 최초 원조가 이제 자바다 이거죠. 자, 이상으로 JDK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당장 모르더라도 3장부터 이제 우리가 자바 문법을 배우면서 이제 코딩 실습을 하죠. 코딩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자바를 배우는 입장에서 이 정도 내용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는 게 여러분들 자바 프로그래밍 하는데 훨씬 유리하죠. 그러니까 당장은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정도 이해를 하시고 뒷부분 공부하면서 또 궁금하면 또 앞에 와서 또 학습하고 이런 식으로 몇 번 반복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부록에 보면 이제 JDK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 자바 실행 과정이죠. 자,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소스 코드 작성하면 이제 컴파일러로 컴파일하죠. 그러면 바이트 코드가 생성된다 그랬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면 JVM이 실행된다 그랬죠. JVM도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건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JVM을 실행하면 이제 바이트 코드를 읽어들여서 실행한다. 이 정도로 설명을 했는데 부록에 보면 또 JVM 내 각각의 기능이 또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바를 충분히 학습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시간 있을 때 한번 보면 여러분들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부록에 보면 JDK 구조도 표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거 보면 제가 쭉 설명드렸는데 JDK 안에 JRE가 있죠. 뭐 JDK 범위를 보면 자 이런 식으로 툴이죠. 보면 자바C 자, 쭉 말씀드렸죠. 이제 실행 파일 형태로 제공된다 그랬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JRE 여러 가지 JRE 구성 요소들이 있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도움이 됩니다. 자, 어제 우리 JDK 구성 요소 중에 JRE에 대해서 한번 해봤죠.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자바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자바 코드를 작성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컴파일을 하죠. 그러면 클래스 파일이 생성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클래스 파일을 실행을 하면 어제 우리 학습했다시피 클래스 파일이 바로 실행이 되는 게 아니죠. 내부적으로 JVM이라는 인터프리터라 그랬죠. 일종의 그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내부적으로 실행시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컴파일한 클래스 파일에서 데이터, 즉 바이트 코드를 읽어듣는다 이거죠. 읽어와서 그걸 이진 코드로 변환해서 최종적으로 운영체제 CPU를 전달해서 헬로월드를 출력한다 그랬죠. 자, 이런 식으로 자바는 다른 언어와는 달리 실행 시 중간에 JVM이라는 일종의 인터프리터를 한 단계 거친다 이랬죠. 자, 그래서 이제 좋은 점이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바는 한 번만 작성하면 모든 운영체제에서 동일하게 실행할 수 있다 이거죠. 요걸 원소스 멀티유저라 그랬죠. 초기에 자바가 나왔을 때는 이제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이런 식으로 JVM을 한 단계 더 거쳐서 실행하니까 초기에는 이제 하드웨어나 이런 사양들이 좀 안 받쳐줬죠. 그러니까 느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외면 받다가 이제 하드웨어 사양이 점점 좋아지고 이러니까 이제 각광을 받기 시작해서 지금 많이 쓰이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왜 자바가 실행 시 JVM을 이용해서 한 단계 거치느냐,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죠. 자, 2장 4절은 이클립스에서 헬로월드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콘솔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바가 어떤 식으로 개발되어지는가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 콘솔에서 이제 실습을 해봤죠. 근데 이제 3장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자바 실습이나 개발은 이클립스와 같은 이런 일종의 툴이죠. IDE라 그러죠. 통합 개발 환경. 이런 툴을 이용해서 편리하고 쉽고 빠르게 개발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3장에서 이제 이클립스를 이제 사용하니까 앞에서 우리가 실습한 헬로월드 출력 과정을 이클립스 사용법을 익히면서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4절은 이제 실습이니까 바로 이제 설명드리고 이클립스에서 바로 실습하고 이런 과정으로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에서 이제 헬로월드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먼저 프로젝트를 생성해야 됩니다. 자, 우리 앞에 콘솔에서 실습할 때는 우리가 일일이 자바 파일을 일일이 만들어서 이제 코딩 후 컴파일로 실행을 했죠. 이클립스는 그런 식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단위로 이제 실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먼저 만들어야 된다, 그죠? 프로젝트 안에 이제 우리가 구현할 기능을 일일이 자바 파일을 생성해서 만든다, 그죠? 이 프로젝트가 하나의 자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생성하는 방법은 상단 메뉴에 파일에 New 자바 프로젝트를 선택하거나 Ctrl N 키를 누르면 된다, 이거죠? 자, 이클립스를 실행하겠습니다. 자, 빠른 실행에 이클립스 아이콘 있죠? 요걸 클릭해서 실행합니다. 이클립스 메인 화면이 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메뉴에 New 자바 프로젝트 요렇게 해도 되는데 요게 하위에 보면 아이콘 있죠? New 아이콘 있죠? 요거 아래쪽 화살표를 클릭하면 여기 자바 프로젝트 바로 뜨죠? 요거 눌러도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 입력하는 방법 있죠? 프로젝트 네임을 ch02 2장 프로젝트다 이거죠? 자, 그리고 자, 요 체크하는 거는 프로젝트가 저장되는 저장 위치죠. 워크스페이스 만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프로젝트 생성하면 조금 이따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워크스페이스 밑에 이런 식으로 ch0이라는 폴더로 이제 프로젝트가 저장됩니다. 자, 그리고 JRE 사용할 JRE 요게 유저 디폴트 우리 설정한 게 JDK 21이죠. 요걸 선택해 줍니다. 자, 요것도 그냥 기존에 있는 걸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 5번에 있는 요거 create module info java 요거는 체크를 해제 줍니다. 그러니까 JDK 8 이전에는 모듈 개념이 없었는데 이제 9부터 이제 모듈 개념이 도입됐죠. 모듈 개념은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학습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어느 정도 익숙하고 나면 이제 부록에 보면 이제 모듈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습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체크를 해제해 줍니다. 자, 해보면 자, C202 use default JRE JDK 20을 체크했죠. 체크했고 자, 모듈을 요걸 해제를 해야 한다 그죠? 해제하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use default location에서 우리 이클립스 설치 시에 우리가 지정한 워크스페이스 있죠?
CH02 프로젝트가 요 위치에 저장된다 이거죠. 워크스페이스 언더바 웹자바 밑에 CH02로 저장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피니시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CH02 표시가 되죠. 보면 JRE 시스템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우리 API에 대해서 학습했죠. 자,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자동으로 이클립스가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는 API 클래스 패스를 이런 식으로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뭐 뒤에서 학습하겠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API를 우리가 이클립스에서 코딩 시 임포트해서 사용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SRC에 우리가 이제 자바 코드를 작성한다 이거죠. 자, 생성됐죠.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우리 이제 자바 소스 파일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고 이제 소스 코드 작성해야 되겠죠. 자, 소스 코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패키지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패키지는 우리 이제 뒤에서 학습하겠습니다만 일종의 폴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제 자바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여러 기능들이 이제 모여서 전체 자바 프로그램을 만들죠. 뭐 쇼핑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회원 기능, 주문 기능, 상품 기능 이런 식으로 각각의 기능에 해당되는 그런 클래스나 여러 가지 요소들을 또 폴더처럼 묶어서 관리하겠다 이거죠. 그게 패키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패키지라는 개념 우리 뒤에서 학습합니다만 지금은 폴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패키지를 만든다 이거죠. 섹션 01.ex01 그러니까 섹션 1에 example 01 패키지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도 폴더 밑에 폴더 만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섹션 01 밑에 ex01 패키지를 만든다 이거죠. 자, 그리고 피니시를 눌러줍니다. 자, 한번 해보면 src 우클릭해서 new 패키지 있죠. 자, 여기 기존에 ch02인데 요거 지우고 sac 01.ex01 패키지명은 소문자로 지정해 주는 게 갈래입니다. 자, 그리고 점해서 ex01 이런 식으로 쓰면 이제 섹션 01 패키지 밑에 ex01 패키지를 만들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폴더 밑에 폴더가 있죠. 예, 그런 개념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리고 피니시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섹션 01.ex01 패키지가 만들어졌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패키지에 이제 클래스를 만든다 이거죠. 보면 자, 패키지에 우클릭해서 new 클래스를 선택한다 이거죠. 콘솔에서 만들 때는 우리가 자바 파일 만들 때 우리가 직접 .java로 만들었죠. 근데 이클립스에서는 자바 파일 만들려고 그러면 클래스를 선택해 줘야 된다 이거죠. 자, 그리고 name에서 이제 hello world 그러니까 자바 파일명이 hello world.java로 만들겠다 이거죠. 자, 그리고 피니시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hello world.java로 만들어지죠. 자, 그리고 보면 자바 소스 파일명과 동일하게 public class hello world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상단에 패키지에서 지금 클래스 파일, 지금 자바 파일이 존재하는 패키지명이 나타난다 이거죠. 이클립스는 툴이니까 자동으로 표시해준다 이거죠. 자, 한번 해보면 우클릭해서 new 클래스 hello world 자, 그리고 피니시 누르면 패키지 아래 hello world.java 자바 파일 생성됐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요걸 자동으로 보면 hello world.java 표시가 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public에서 hello world에서 갈로 열고 닫고 자동 우리 앞에서는 일일이 코딩했는데 이클립스는 툴이니까 자동으로 만들어준다 이거죠. 자, 그리고 메인 메소드 코딩해 줘야 되겠죠. 이게 보면 public에서 hello world 안에 지금 public static void main 스트링에서 보면 이제 메인 메소드 블락 안에 들여쓰기 해서 system.out.println hello world 출력한다 이거죠. 예, 코딩해 줘야 된다 이거죠. 자, 코딩을 하면 엔터 치면 바로 지금 상황에 보면 들여쓰기가 되죠. 자바는 툴이니까 자동으로 들여쓰기를 해줍니다. public static void main ARDS 자, 지금 맨 마지막에 지금 초록색 지금 선이 보이죠? 그 말은 바로 엔터를 치면 바로 이동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갈로 이제 중갈로 열어야 되게 열고 엔터 치면 닫는 중갈로가 바로 열리죠. 그리고 들여쓰기가 바로 됩니다. 자동 완성 기능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주죠. 자, 그리고 hello world 자, 그리고 엔터 치면 자, 마지막으로 이동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 작성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상단에 보면 아이콘 있죠. 아이콘 저장 아이콘 세이브 요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컨트롤 S를 누르면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자, 저장합니다.
자, 작성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컨트롤 S를 누르거나 이클립스 상단에 저장 아이콘 요거 있죠. 요걸 누르면 이제 자동으로 저장되면서 자동으로 컴파일 된다 이거죠. 이클립스는 툴이니까 우리 앞에서는 자바C 명령으로 일일이 이제 컴파일을 했죠. 이클립스는 편리한 툴이니까 이런 식으로 저장하면 자동으로 컴파일을 해준다 이거죠. 그럼 조금 이따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클래스 파일이 생성됐겠죠. 조금 이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장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정하고 난 다음 수정하면 저장 버튼이 지금 활성화되죠. 누르면 이제 저장됐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클래스 파일이 생성됐으니까 이제 실행을 해야 되겠죠. 우리 콘솔에서 할 때는 자바 명령으로 일일이 실행을 했죠. 근데 이클립스는 툴이니까 실행도 자동으로 해주죠. 여기 보면 상단에 보면 여기 벌레 아이콘 옆에 보면 초록색 버튼이 있죠. 요걸 누르거나 아니면 키보드에 컨트롤 F11을 누르면 자동으로 helloworld.class 파일을 실행시킨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콘솔에 helloworld를 출력해준다 이거죠. 실행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helloworld 콘솔에 바로 실행이 되죠. 여러분들 콘솔 창이 만약에 안 뜨면, 자, 윈도우에 쇼뷰 있죠. 쇼뷰에 가면 콘솔 항목이죠. 요거 클릭하면 여기 나옵니다. 실수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닫았다 이거죠. 그러면 쇼뷰 콘솔 하면 자동으로 뜨죠. 실행하면 자, helloworld가 출력이 된다 이거죠. 자, 이클립스는 툴이라 그랬죠. 자, 이런 식으로 이클립스에서 이런 식으로 에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빨간색 표시를 해준다 이거죠. 이클립스 편집창에서 이런 식으로 빨간색 표시가 있으면 실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려면 일단은 이런 빨간색 표시, 이런 표시 있죠. 이런 걸 다 없애줘야 된다 이거죠. 자, 에러를 발생시키면 자,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 실행문 맨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생략했다 이거죠.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빨간색 표시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마우스 올려보면 이제 왜 에러가 발생했냐 그런 에러 메시지를 출력해 준다 이거죠. 보면 신텍스에서 문법 에러다 이거죠. insert 세미콜론 to, 그러니까 세미콜론을 마지막에 추가를 해라 그런 뜻이죠. 자,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올리면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이 빨간색 위에 빨간색 표시에 마우스 올리면 표시를 해준다 이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결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추가를 해주면 이제 에러가 비활성화되죠. 저장하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에러가 없어진다 이죠. 그러면 실행하면 실행이 된다 이거죠. 자, 다른 메시지도 한번 출력해 보면 되겠죠. 자, 한글로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세미콜론. 자, 그리고 저장, 그리고 실행하면 자, hello world, 자, 프린트에는 줄 바꾼다 그러죠. 줄 바꾸고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소스를 변경했죠. 그러면 다시 실행하면 안녕하세요 해서 이번에는 마침표가 표시가 되죠. 이클립스에서 hello world를 한번 출력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프로젝트하고 자바 파일을 생성했죠. 이클립스에서 자동으로 이제 컴파일을 했죠. 그러면 각각의 프로젝트하고 해당 파일들이 생성이 됐겠죠. 그걸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탐색기를 하나 여시면 되겠죠. 자, 윈도우에서 이제 검색창에 파일 탐색기, 검색창에서 파일 탐색기를 열면 되겠죠. 탐색기 하면 자, 열리죠. 자, 아니면 어제 말씀드렸듯이 키보드에 윈도우 키하고 E 누르면 탐색기가 뜬다 그랬죠. 일단 프로젝트가 생성된지 봐야 되겠죠. C 드라이브에 그 워크스페이스 경로 자바 밑에 워크스페이스 언더바 웹자바죠. 요거 들어가면 자, ch01 폴더 만들어졌죠. 우리가 이제 자바 파일 만들었으니까 그 위치가 src 폴더죠. src 폴더 밑에 섹션 01 그 패키지 만들었죠. 그 패키지 순으로 지금 그 폴더가 생성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패키지를 폴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ex01 패키지에 보면 hello world.java 소스 파일이 있죠. 자, 그러면 클래스 파일도 있어야 되겠죠. 클래스 파일은 다시 위로 가서 bin 폴더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바 파일을 컴파일해서 생성된 클래스 파일은 bin 폴더 아래 똑같이 패키지 구조는 같다 이거죠. 섹션 01에 ex01 가면 hello world.class 있죠. 우리 앞에서 실습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bin 폴더 밑에 있는 hello world.class 파일을 이클립스가 가지고 와서 실행을 한다 이거죠. 이클립스에서도 우리가 hello world를 출력해 봤습니다만 이클립스도 우리가 앞에서 손으로 한 것처럼 똑같이 그런 과정을 거친다 이거죠. 이클립스는 툴이니까 그런 걸 자동으로 해준다 이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클립스를 사용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폰트 크기나 코딩에 알맞은 그런 폰트체를 이제 또 설정하면 편리합니다. 자, 폰트 크기는 자, 윈도우즈 메뉴 있죠. 여기에서 프레퍼런스 요거 클릭해서 여기 보면 제너럴 밑에 어피어런스 밑에 컬러 앤 폰트 있죠. 요거 클릭하면 베이직 항목 밑에 보면 텍스트 폰트 있죠. 요거 클릭해서 에디트 버튼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죠. 저는 나눔 코딩을 사용한다 그죠. 저는 미리 설치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꼴 스타일은 굵게,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16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 누르고 어플라이 클로즈 하면 이런 식으로 적용된다 이거죠. 자, 적용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코딩을 하다 보면 기존에 이클립스에 제공하는 이제 폰트는 보면 조금 코딩하는데 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딩 하다 보면 소문자 O하고 0하고 그리고 1하고 소문자 L하고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나눔 코딩체는 그런 걸 잘 구분을 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설치 방법 있죠. 여기 브라우저로 요 위치로 이동해서 보면 여기 방법 있죠. 요 클릭하면 zip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 풀면 이런 두 개의 파일이 있다 이거죠. 우클릭해서 메뉴에서 설치를 클릭해서 설치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요 설정하는 여기서 글꼴에서 나눔 코딩 하면 선택해서 사용하면 이제 나눔 코딩으로 편리하게 이제 코딩을 할 수 있다 이거죠. 브라우저 한번 가보면 자 가면 방법이죠. 여기에 클릭하면 자 다운로드 받았죠. 자, 그러면 폴더 열고 자 압축을 풀어야 된다 그죠. 우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툴로 압축을 풀어주세요. 자 그럼 폴더 생겼죠. 들어가서 우클릭해서 설치 있죠. 요거 저는 미리 설치했죠. 한 번 더 설치하면 됩니다. 또 클릭해서 설치. 자 설치했다 이거죠. 그러면 자 다시 이클립스로 가서 여러분들이 프레퍼런스에 아까 텍스트 폰트이죠. 가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놨으니까 바로 나오죠. 요거 선택해서 확인 누르고 어플라이 클로즈 해주면 적용이 된다 이거죠. 보면 기존에 도돔으로 이제 적용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가서 나눔 나오죠. 클릭해서 자 이런 식으로 나눔 코드 코딩이 적용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좀 더 가독성 있게 실습을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이상으로 2장을 학습해 봤습니다. 이제 3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자바 문법을 학습하는 거죠. 자바 문법을 학습한 후 이제 방금 실습한 이클립스에서 문법을 또 실습해보고 이런 과정으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헬로월드를 콘솔에서 출력할 때는 여러가지 에러의 경우를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근데 이클립스에서는 제가 이런 식으로 세미콜론만 빠뜨렸을 때 에러 나는 경우만 설명드렸죠. 다른 에러 경우도 보충으로 한번 설명드리면 자 맨 먼저 헬로월드의 클래스명을 이런 식으로 H 소문자로 지금 지정했죠. 자 그러면 자 에러가 발생하죠. 마우스 올려보면 소문자 helloworld must be defined in each own 파일에서 지금 클래스가 선언된 자바 파일이 지금 대문자 helloworld 좀 잡아줘. 그러니까 지금 클래스명하고 파일명하고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 애입니다. 그러니까 마우스 올려보면 지금 파일명도 소문자 helloworld 좀 자바로 지금 수정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에러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클래스명에 맞췄던가 아니면 파일명에 맞췄던가 일치를 해야 된다 이거죠. 자, 마우스 올리면 자 rename file to hello world 좀 잡아로 하겠느냐 아니면 rename type to hello world 그 클래스명을 h 대문자인 hello world로 바꾸겠느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클래스명의 첫째자는 대문자로 쓰는 게 갈래라 그랬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에러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콘솔 실습시 두 번째 에러는 이제 메인 메시드였죠.
public static void main에서 대소문자를 대소문자 일치하게끔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라 그랬죠. 자 main의 m을 대문자 m으로 바뀌면 자 일단 에러는 발생 안 하죠. 근데 실행해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실행 중에 에러가 발생하죠. 보면 main method not found 해서 지금 요 형식의 요 public static void main에서 요게 이제 프로그램 시작점이라 그랬죠. 시작점에 해당되는 우리가 아는 시작점에 해당되는 메인 메소드 형식과 일치되는 메인 메소드가 없다 하는 에러가 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항상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자바 프로그램의 시작점에 해당되는 메인 메소드는 요 형식이어야 된다 이거죠. 자 저장 후 다시 실행해 보면 자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죠. 자 앞에서 이클립스 실습 시 빠진 부분을 보충해 봤습니다. 이제 3장부터 실습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하면 제 책에 이제 소스 코드를 이제 보면서 이제 실습을 할 경우가 있겠죠. 제 책 제공 소스 코드는 GitHub나 아니면 영진닷컴 홈페이지 있죠. 홈페이지 가면 얻을 수 있습니다. 책이나 아니면 제 동영상 설명란에 보면 GitHub 위치 있죠. 예. 거기에 가서 이제 얻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또 GitHub를 사용 못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GitHub에 있는 책 제공 소스를 어떻게 가지고 오는가, 그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 카페 자료실에 보면 이제 GitHub 주소 있죠. 요걸 복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클립스에서 이제 GitHub 연동을 해야 되겠죠. 이클립스에서는 GitHub 연동 기능을 제공을 하죠. 이게 보면 윈도우에 보면, 쇼브에 보면, add 클릭하면, 폴더가 있죠. 요 git. 여기 보면, git repository 요거 선택해서 오픈 열어주시면 자, 요 열리죠. 요걸 자 아래 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GitHub 연동을 해야 되겠죠. 클론 of git repository 요걸 클릭해 주세요. 여기에서 이제 클론 URI 요걸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next 눌러주시면 아까 제 책 제공 소스 GitHub 주소 있죠. 그걸 URI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벌써 GitHub에서 벌써 붙여넣기가 돼 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유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는 사용자는 입력할 필요가 없죠. 넥스트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쭉 이제 넥스트 누르시고 GitHub에 있는 소스를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저장하는 위치인데 저는 벌써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 경우에 웹자바라는 폴더에 저장한다 이거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이름 바꿔주세요. 자, 2도 있죠. 3으로 바꿔주시면 에러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최초로 다운로드 받으시는 분은 에러가 안 생기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피니시 눌러주시면 자 이제 다운로드 받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하단에 보면 자 이런 식으로 클릭하면 메뉴가 생기죠. 자, 보면 워크트리 하면서 쭉 이제 챕터별로 프로젝트가 쭉 나열이 되죠. 자, 그러면 자 해당 프로젝트 선택 후 우클릭하면 자 여기 임포트 프로젝트 클릭하면 자 3장 프로젝트 탐색기에 보이죠? 자, 그럼 클릭해서 자 원하는 부분 클릭하면 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다 이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실행하면 자 실행이 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제 책 제공 소스를 GitHub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클립스에서 제 책 제공 소스를 바로 실행시키고 싶을 때 사용하면 편리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제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클립스에서 이제 코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좀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니터가 두 개니까 한쪽 모니터에는 비주얼 스튜디오로 책 제공 소스를 띄워놓고 또 다른 쪽 모니터에는 자 이런 식으로 이클립스를 띄워놓고 이제 보면서 코딩하는 그런 방식으로 제가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책 제공 소스를 어떻게 보느냐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브라우저를 하나 열고 직접 제 GitHub 주소창 입력 후 이동을 합니다. 자, 이동을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제 GitHub에 쭉 프로젝트가 나열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여기 녹색 버튼이 있죠. 이걸 클릭하면 자 GitHub 주소 복사를 해도 되고 여기 다운로드 집 있죠. 다운로드 집을 클릭하면 GitHub 소스 전체를 zip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클릭하면 다운로드 받죠. 자, 여기 보면 완료 여기 폴더를 열면 열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클릭해서 압축을 풀어야 되겠죠. 자, 압축 다 풀었죠. 자, 그러면 자, 들어가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별로 쭉 나열이 되어 있죠. 자, 요걸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열어야 된다 이거죠.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했죠. 실행하고 난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했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상단에 보면 요 아이콘 있죠. 익스플로러. 요 클릭해서 오픈 폴더 요거를 클릭합니다. 클릭해서 자 앞쪽 분 폴더 이동한다 이거죠. 이동해서 자 폴더 선택 열면 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나열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3장을 학습한다 이런 3장 열어서 해당 소스 있죠. 소스 가서 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VR DLC를 테스트 잡아 요걸 학습한 다음에 요걸 클릭하면 자 이런 식으로 소스 코드가 보이죠. 그러면 요걸 모니터에 띄워놓고 다른 모니터에는 자 이런 식으로 이클립스를 띄워놓고 보면서 코딩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예를 들어 이제 3장 학습 끝나고 5장을 학습한다. 그러면 CH5 폴더 밑에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이 패키지 구조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 클릭해서 보면서 똑같은 프로젝트 만들어서 패키지 구조 만들고 난 다음에 똑같이 파일명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보면서 코딩을 하면 된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주세요. 자 이클립스 지금 배경 화면이 지금 흰색이죠. 자 흰색인데 흰색 계속 보면 이제 눈이 좀 이제 많이 아프죠. 그러니까 요즘은 다른 IDE 툴에서도 보면 배경화면을 검은색으로 많이 쓰죠. 배경화면을 검은색으로 이제 바꾸면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 하는데 좀 눈이 좀 편하겠죠. 윈도우에 프레퍼런스에 가보면 자 상단에 제너럴의 어피어런스 보면 자 여기 보면 테마에서 지금 라이트다 이거죠. 밝은색이다 이거죠. 요걸 이제 다크로 수정 후 어플라인 클로즈 누르면 자 리스타트 한번 해주시고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배경화면이 검은색으로 이제 표시가 되죠. 그러면 훨씬 코딩 하는데 훨씬 이제 눈이 편하겠죠. 저는 동영상 제작을 위해서 원래대로 라이트 버전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할 때 이런 식으로 설정해 놓고 하면 훨씬 눈이 편하겠죠. 자 이제 3장부터 본격적으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클립스 설치할 때 우리 실습용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었죠. 근데 워크스페이스는 여러분들이 원하면 이클립스에서 언제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쭉 실습하다가 반복적으로 책 제공 소스를 보면서 이제 코딩을 연습을 해야 되겠죠. 프로젝트 이름이 같으면 좀 불편하겠죠. 그러니까 다른 워크스페이스를 만들어서 이제 계속 실습을 하면 되겠죠. 자, 이클립스에서 워크스페이스 생성 및 변경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상단에 파일 메뉴 있죠. 클릭하면 자 스위치 워크스페이스죠. 요거 클릭해서 Other 해서 요게 이제 브라우저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워크스페이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보면 자 C 밑에 자바 밑에 기존에 워크스페이스 언더바 웹자바로 만들었죠. 자 새 폴더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테스트 1. 자, 워크스페이스 언더바 테스트 1로 지정했습니다. 폴더 선택 후 자, 확인 누르면 경로가 나오죠. 자, 그리고 론칭하면 자, 재실행합니다. 자, 재실행 되죠. 자, 그러면 웰컴 페이지가 나오죠. 자, 그러면 웰컴 페이지를 제거해 주시고 퍼스펙티브를 자바로 변경해 주세요. 자, 그리고 똑같이 여기서 원할 때 자바 프로젝트에서 똑같이 설명드린 것처럼 프로젝트 만들어서 이제 실습을 하시면 된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실습하다가 이제 다른 워크스페이스로 가고 싶다. 그러면 파일에 스위치 워크스페이스 있죠. 여기에서 자 목록이 워크스페이스 목록이 나오죠. 자 요걸 선택해도 되고 여기 아들 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워크스페이스 저는 실습용 워크스페이스죠. 지정해서 론치하면 이클립스가 재실행되면서 이제 워크스페이스가 자 이런 식으로 기존 실습용 워크스페이스로 다시 실행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워크스페이스 만들어서 실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GitHub에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우리가 임포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죠. 자 이런 식으로 GitHub에서도 임포트 할 수 있는데 이클립스에서는 여러분들이 zip 파일로 다운로드 받은 프로젝트도 임포트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zip 파일로 다운로드 받은 프로젝트를 우리 한번
임포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 여러분들 제 GitHub 위치 가서 zip 파일로 다 다운로드 받았죠? 거기에 있는 프로젝트를 임포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 파일에 자, 임포트 있죠? 자, 임포트 요걸 클릭하셔가지고, 자, 여기 제너럴 밑에 보면 existing project into workspace 있죠? 요걸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next. 자, 여기 보면, 보면 select root directory에서 이제 zip 파일을 풀었을 때 그 루트 프로젝트 폴더 있죠? 예, 그걸 지정해도 되고, 여기 보면 자체를 zip 파일로 이제 제공할 경우 프로젝트 그 압축 파일 있죠? 압축 파일을 지정해도 된다, 그죠? 저희는 이제 다운로드해서 이제 그 압축을 풀었죠? 해서 보면, 가보면, 자, 보면, 자, 이런 식으로, ch01부터 프로젝트 폴더가 있죠? 자, 예를 들어, ch04 프로젝트를 임포트하고 싶다. 자, 이런 식으로 선택 후 폴더 선택 누르면, 자, 위치가 지정되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피니시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임포트가 되죠. 자, 그러면 소스 보기를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쭉 보면서 실행해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죠. 자, 이번에는 zip 파일로 제공된 프로젝트를 임포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GitHub으로 임포트하는 방법, 다운로드 받아서 프로젝트를 직접 임포트하는 방법 둘 다 알아놓으라 이거죠. 자, 이번에는 이클립스에서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프로젝트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ch04 이전 동영상에서 제가 프로젝트를 임포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했죠. 자, 탐색기에서 없애고 싶다 이거죠. 자, 그러면 자, 프로젝트 선택 후 우클릭하면 자, 딜리트 있죠. 자, 딜리트를 선택해서 여기 보면 딜리트 프로젝트 컨텐츠 온 디스크 요걸 체크하면 아예 이제 워크스페이스에서 영구 삭제하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체크 안 하고 요 오케이를 누르면 이제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프로젝트는 삭제하지 말고 이제 탐색기에서만 사라지게 하라, 삭제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 요걸 체크 안 하고 이제 오케이 누르고 삭제하면 다시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임포트를 하면 되겠죠.